아, 무릎. 아, 허리. 진짜 딱 5초만 걸어도 욱신거리는 그 통증. 혹시 지금 당신의 이야기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활기찬 노년을 꿈꾸지만 이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어려움 겪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은 뭐랄까 정말 흔하게 찾아오는 불청객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의학 정보 영상도 있고 건강 칼럼, 운동 안내서, 블로그 글들 이걸 바탕으로요. 수술보다는 생활 속에서 이 불편함을 관리하고 건강한 활동성을 유지하는 핵심 방법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실질적인 정보들이 숨어 있을지 한번 같이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이 문제의 본질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무릎 퇴행성 관절염? 이건 결국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 있잖아요. 그게 점차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랑 통증을 일으키는 상태인 거죠. 주로 활동할 때, 움직일 때 아프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한 느낌, 이게 특징이고요. 아, 연골이 닿는 거군요.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요? 이건 허리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눌려서 허리는 물론이고 엉덩이나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그 걸을 때 다리가 막 터질 것처럼 아프다가 잠시 허리를 굽히거나 앉으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경험들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특징이더라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두 질환 다 노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떤 퇴행성 변화랑 관련이 깊네요. 아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불편함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핵심 전략이 궁금해요. 네. 여러 자료에서 정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리, 바로 체중 조절이에요. 체중 조절이요? 네. 이게 놀랍게도 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을 딱 1kg만 줄여도요. 무릎이 받는 하중은 3kg에서 많게는 6kg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와, 1kg에 6kg까지요?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 거죠. 비수술적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술 후 관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체중 조절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또 운동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료들을 보면 운동 종류도 너무 많고 뭘 해야 할지, 특히 통증이 있는데 운동을 시작해도 괜찮은 건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쉬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자료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통증이 없는 선에서요? 네. 예를 들면 그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처럼 무릎에 직접적인 부담이 좀 적은 운동들 이런 게 권장되고요. 평지 걷기도 괜찮은데 만약 걷다가 통증이 느껴진다. 그럼 즉시 멈추고 쉬어야 합니다. 무리하면 안 되고요. 그럼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이제 윌체어에 앉아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그런 간단한 근력 운동이나 제자리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무릎이랑 허리를 딱 지지해주는 근육들, 특히 허벅지 앞뒤 근육이랑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여러 운동 영상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앉거나 누워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걸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만큼 또 중요한 게 유연성인데요. 뻣뻣해진 관절 주변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력 강화랑 유연성. 운동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운동 말고 우리가 매일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오히려 좀 병을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 점도 여러 건강 칼럼이나 블로그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계단 오르내리는 거, 특히 내려갈 때 무릎 부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고요. 아, 내려갈 때가 더 안 좋군요. 네. 그리고 바닥에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는 자세, 또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도 무릎이랑 허리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 피하고 대신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평소에 허리를 좀 곧게 펴고 배에 살짝 힘을 주는 바른 자세. 이걸 의식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척추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리해보면 체중 조절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 꾸준히 하고 또 바른 생활 습관 갖는 거. 이게 핵심 전략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뼈나 관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 그런 정보도 있었나요? 네네. 영양 관련 조언도 여러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뼈 건강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 칼슘. 그리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이 두 가지 섭취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칼슘이랑 비타민 D요? 네. 그래서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아니면 케일,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들, 또 뼈째 먹는 생선 있잖아요. 멸치나 정어리 같은 거, 두부,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좋고요. 특히 한 자료에서는 달걀 노른자가 비타민 D에 아주 좋은 공급원이라고 언급하더라고요. 아, 달걀 노른자요. 의외네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중요한 게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짠 거요? 네, 짠 음식. 나트륨이 몸속에서 칼슘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싱겁게 먹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정말 식습관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 노력을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된다 하시면 이제 의학적인 도움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아세트아메노펜 계열의 진통제라 소염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소염 진통제는 위장장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연골 성분인 히알루론산 주사나 염증 감소 효과는 강력하지만 자주 맞으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치료도 있고요. 주사 치료도 있군요. 네.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로 생각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척추 문제의 경우에는 또 한방치료, 그러니까 추나요법이나 침치료 같은 접근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떤 치료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해서 내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거겠죠.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무릎과 척추 건강관리의 핵심들을 쭉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결국 엄청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꾸준함이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적정 체중 유지하고 내 몸에 맞는 운동, 근력, 유연성, 저충격 유산소 운동 꾸준히 실천하고 또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 만들고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까지 이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키는 게 결국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지탱해 줄 튼튼한 기둥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단순히 지금 나타나는 통증이나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이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몸의 변화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그 안에서 여전히 삶의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한 번쯤 깊이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